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7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이 찌글찌글하니 끝났네요. 네, 핵심은 이제 중국의 이제 신용등급 전쟁으로 글로벌 시장이 오늘 이제 홍콩까지도 신용등급을 때리는데, 미국과 중국의 신용등급 전쟁으로 새로운 국면이 연말을 맞이해서 글로벌 자금 시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ADP 고용지수가 박살이 나면서, 박살이 났다는 표현은 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오면서 미국 경기가 침체로 가는 거, 그 다음에 금요일 아침에, 한국 시간 토요일 아침에 발표될 미국의 이제 고용지표를 봐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도 전부 미국이 슬로우다운 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 다음 주에 우리 이제 CPI 지수가 발표되는데, 이러한 작은 흐름 속에 갑자기 무디스가 중국을 공격하는, 신용등급을 때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면서 새로운 전쟁이 시작된 거죠. 우리는 중국과 너무 미국과 세 나라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아주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중국의 신용등급 하락은 우리에게 기회이기도 하지만 또 리스크도 되죠. 양날의 칼입니다. 저는 이제 미국이 중국을 때리는 것은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군사력과 그리고 금융 파워지 않습니까?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신용등급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세계의 글로벌 신용등급의 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공격하는데, 그 뒷면에는 너희가 국채를 사주지 않으면 너희는 힘들 것이다, 이런 거 하나 하고, 다음에 이제 선거를 앞두고 먼저 선빵을 날리는 거죠. 네, 날리면서 중국을 적으로 삼으면서 중국을 깔아뭉개는 모습.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끼리 만나서 뭔가 이야기하는 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내 국채를 사지 않으면 너희는 힘들 것이다. 중국의 신용등급을 떨어놓으면 당연히 이제 중국이 리스크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글로벌 시장의 자금들은 결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뭘 사야 됩니까? 결국은 미국 국채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몰고 가는 상황. 이러한 것을 미국이 노리는 게 아닌가, 저는 정치적으로 이걸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오늘 개별 주식, 오늘 주식시장은 쏠림. 네, 아니면 쏠리죠. 몇 개 종목으로 단타로 쏠리고, 개별 종목 단타의 시대가 연말을 휘어잡습니다.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나 미래 먹거리를 찾는 게 아니라 단타의 시대, 쏠림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투자하는데 난이도가 생각보다도 높은 시장이 우리 앞에 펼쳐진 그런 목요일 아침,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핵심은 ADP 민간 고용이 10만 3천 건으로 예상을 대폭 하회했다는 거죠. 제가 ADP 고용지수가 발표될 때마다 ADP가 뭐하는 회사이냐, 이 고용지표와 그리고 미국 그 노동부가 발표하는 실업지표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부분을 늘 강조를 했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ADP라는 것은 미국의 민간 고용 회사입니다.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잡인, 잡코리아 이런 같은 회사죠. 미국 급여, 노동자들의 급여의 20%를 이 회사가 관리를 한다는 것 같아요. 20%가 맞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얘들은 민간 비농업, 다시 한번 민간 비농업의 고용 데이터를 발표를 해주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일, 미국 시간 내일 발표될 그 정식적인 고용 지표는 민간뿐만 아니라 다 포함하죠. 모든 지표를 다 포함하는 거죠. 난판 페인들은 민간 부분과 정부 부분을 모두 포함한다. 그런데 ADP는 민간 노동자, 화이트 칼라만 포함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는 게 다른데, 그리고 전체를 다 보려면 미국의 난판 페이롤을 봐야 되는데, 이제 미국의 도시근로자, 실제로 돈을 제일 많이 쓰고 미국 경제를 핵심을 가지고 있는 미국 비농업 도시근로자에 대한 어떤 하나의 단편의 모습은 ADP 고용지수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이점을 잘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 지수가 민간 부분이 12만 8천 명을 예상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밑돈 10만 3천 명, 지난달은 10만 6천 명, 9월은 8만 9천 명, 이러다가 이제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떨어질 확률이 확 높아 보이죠? 네. 미국이 확실히 어제도 그렇고 PC 물가지수도 그렇고 전부 다 뭔가 고용에 대한, 그렇죠? 고용에 대한 문제점은 보여주고 있다. 졸트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10년짜리 국채가 4.1까지 빠졌습니다. 지난 9월 이후 최저인데 저도 이제 깜짝 놀랐죠. 2년짜리는 4.608로 3bp 올랐는데 10년짜리가 4.123까지 내려왔습니다.
4.8bp를 하락하며 이러다가 이제 4%가 깨질 확률이 높아 보이는 거죠. 20년짜리도 7.4bp 하락, 30년짜리도 8bp나 하락하며 미국의 주요 기본적인 금리 지수가 이제 3자가 보일 가능성도 있다. 4자를 깨는데 도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또 하나의 충격을 줬던 것은 WTI 가격이 배럴당 $70 이하로 붕괴가 됐습니다. 6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내는데 결국 오펙 플러스의 여러 가지 이제 감산 정책이 자율에 맡겨지는 것, 그다음에 글로벌 경제가 침체로 가는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미국의 WTI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너무 갑자기 급락도 좋지는 않지만 일단은 환영하면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미국 WTI 가격이 69.39달러, $70가 무너진 역사적인 순간은 아니지만 굉장히 우리들의 예상과 다른 모습으로 WTI 가면서 안정을 찾아주는 모습. 그렇다면 디스인플레이션은 이제 시장에서 고착된 상태이고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오히려 언제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로 당연히 시각이 움직여지는 거죠. 어제 제가 이제 경제 TV를 보면서 몇몇 패널들이 나와서 어느 한 패널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금리 인하하기 위해 힘든데 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렇게 목을 매다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경제학자일지 모르지만 주식을 보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주식은 조그마한 기대감으로 더 많이 오르고 막상 그게 펼쳐질 때는 반대로 파는 거죠. 우리가 어떤 그 기술적인 종목도 그렇고 우리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고쳐가는 혁신과 기술의 진보 속에서 주가가 오르는 거죠.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성이 없는데 일만의 가능성이 5에서 5%가 되고 10%가 되고 20%가 되고 30%가 커지면서 이제 주가가 오르다가 막상 금리를 인하하면 그때는 팔아야죠. 이게 바로 주식과 일반 실물 경제의 차이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스물스물 올 12월에 시장을 지배하는 화두가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sure입니다. sure.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다. 물가 압력 완화 추가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일단 메카시 미 하원 의장이 2달 만에 의원직을 사퇴했다. 구글 차세대 거대 언어 제미나이를 발표를 했습니다. LLM, 제미나이, 구글 제미나이. AMD가 AI 칩 MI300을 공개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 등의 공급할 예정이다. 마소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MI300이 드디어 나왔네요. 세계 항공업계 내년 승객 47억 명으로 사상 최대가 전망이 되고 있다. 요 며칠 어제 이제 중국 오늘 홍콩을 때리는데 중국은 이제 무디스는 A1이고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꿨죠. 홍콩은 AA3 중국보다도 한 단계 윗단계인데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꿨습니다. 마카오도 AA3인데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홍콩과 마카오는 중국보다는 시종 등급이 높지만 이제는 살짝 등급의 전망을 내리는 그런 모습. 중국을 내리니까 홍콩과 마카오가 다 같이 되는 거죠. 홍콩의 자율성, 역동성, 발전성에 대해서 불안하게 본다는 게 무디스의 발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시장이 신용등급이라든지 뭔가 문제가 생기면 항상 달러가 강세로 가죠. 당연하죠. 달러 지수가 104.177까지 상승하면서 달러가 강세로 오는 모습. 그렇다면 우리나라 원달러는 어떻게 되냐? 당연히 약세이죠. 1316원까지 다시 상승해서 올라오는 모습. 저는 위안화를 봤습니다. 위안화도 7.159까지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어제 한방 두들겨 맞는 것 치고는 약세의 강도가 세지 않지만 트렌드는 7.22안까지도 가고는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에 7.32안까지도 있는데 중국 위안화의 약세의 모습은 충분히 올라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중국은 두 가지죠. 첫째는 자기 자체의 신용등급이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확실하다. 네, 자금 이탈. 두 번째, 자국의 환율이 약세면 수출은 또 잘 됩니다. 수출은 또 잘 되고 이런 또 좋은 점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관심은 중국에서 나온 자금이 과연 한국으로 올 것이냐, 일본으로 가버릴 것이냐, 대만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보는 것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중국이 두들겨 맞았을 때 그 빠져나온 돈이 한국으로 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이 핵심이라는 거죠. 테슬라 한번 봅시다. 0.71% 상승, 엔비디아는 1.81% 하락, 애플은 0.47% 하락, 인라인일은 0.48% 상승,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빠지네 0.74%, TSMC는 1.19%. 돈이 대만 쪽으로 가는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들긴 합니다. 네, 비트코인은 0.69% 상승 44,000달러. 네,
제가 어제 비트코인을 공부하다 보니까 반감기가 한 3번 정도 있었던 건데 2016년 뭐 4년마다 한 번씩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뭐 30배, 16배, 8배씩 올랐다는 거죠. 지금도 이제 그런 거 기대감으로 2배에서 4배는 오를 거다 이런 가정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자, 최근에 미국의 ISM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그 함의를 한번 찾아봅시다.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 52%를 소폭 상회하는 52.7로 발표가 됐다. ISM 제조업 지수가 46.7로 회복되지 못한 것과 비교해서 양호한 실적을 있다. 비제조업 지수는 좋은 거죠. 제조업 지수는 여전히 50 회복을 못하고 46.7을 기록하고 있고 연말 소비 기대감이 소폭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다만 제조업 지수에서 생산과 신규 주문이 시장의 기대와 달리 확장세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조업 경기 부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된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ISM 제조업 지수, 비제조업 지수를 봤을 때 비제조업 지수는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제조업 지수에서 생산과 신규 주문, 이러한 미국의 경제 활동의 핵심을 코어를 나타내는 지수들이 여전히 일어나지 못하고 있더라. 이것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고용이 나빠진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당연히 침체에 대한 그 가능성. 그렇죠? 그렇다면 침체 초기에 미국이 금리를 이제 인하를 해야 된다는 의여론이 막 들끓고 올라오고 또 선거가 있다면 연말과 내년 초까지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그 기대감, 그 다음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죽으로 떠먹기 제일 좋은 골디락스가 형성이 되는데 과연 이 부분이 주식에서 어떻게 표현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제일 궁금하다는 거죠. 네. 비제조업에도 고용이 약세로 이어가고 있어서 경기 성장으로 연결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가 얕은 거 이거죠. 그 다음 두꺼운 게 ISM 서비스 지수. 네. 제조업 지수 역시 50 이하로 돼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신규 주문, 고용 뭐 전부 다 하락해서 회복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과 또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것은 GLP-1 이게 이제 비만 치료제의 기본적인 그 우리의 모습이죠. GLP-1 효능, 이제 당뇨 비만 치료제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 것이냐 이걸 한번 보면은 이제 비만 치료제를 개발했는데 이게 알츠하이머에도 좋고 심혈관에도 좋고 신장에도 좋고 당뇨에도 좋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주가가 올랐는데 이제 내시 우리 여러분 내시가 뭔지 아십니까? 지방간이죠. 네, 원인이 모르게 생성되는 지방간 이것을 치료한 약이 아직까지 발견이 안 됐다는 거죠. 내시의 왕자의 빈자리를 노리는 수많은 기업들 빅파마의 무덤에서 제팟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은 내시 이 지방간 치료제가 아주 뭐 비알코올성 지방간이죠. 네, 술을 마시지 않는데 지방간이 생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치료를 못해서 여기에 많은 빅파마들이 제약 개발에 약 개발에 투자를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얻은 것은 별로 없었다는 거죠. 2021년 2억 달러였던 시장의 크기가 2031년에 277억 달러에 성장을 했다. 기대감이 커진 이 시점에 첫 번째 치료제의 등장을 앞둔 기업이 있다. 그 기업은 마드리갈 저도 처음 들어봤는 마드리갈의 리스메트리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 동사가 새롭게 이 시장에 깃대를 꽂기 시작했다. 내년 3월 14일 PDUFA를 통과하면 내시 시장의 첫 치료제가 세상에 등장할 것이다. 수많은 제약사들이 실패의 고배를 마신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이기에 신약 등재에 따라서 경쟁자가 없는 독주체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뭐 제가 발음이 리스메트리움이 맞는 건지 마드리갈이라는 회사 이름이 맞는 건지 모르지만 동사가 이제 14일 PDUF를 통과하면 내시 시장에 새로운 깃발을 꽂을 것이다. 여기 이제 PDUFA는 FDA가 신약 승인을 신청할 때 이 제도 PDUFA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파일링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스폰서가 지원해주면 승인업들을 마치 기간을 정해주는 그러한 제도인 것 같은데 이 과정을 통과하면 내시 시장에 새로운 약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후발주자들이 이 시장에 뛰어드는 게 만만치 않은데 우리나라는 한미약품과 그 다음에 유한양행 이 두 회사가 내시 치료제에서 선두주자다
이렇게 보시고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비만에서 당뇨, 비만을 치료하고 이게 이제 치매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렇죠? 치매에도 미치고 그다음에 신장, 간, 심혈관 좋은 만병통치약인데 이제는 첫 번째 가시권에 들어오는 게 내시, 비알코올성 지방간. 그다음 넥스트는 뭐냐? 또 이 부분도 중요한 거죠. 굉장히 파워풀한 새로운 세계의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우리나라는 중국 폐렴 때문에 머리 골치가 아프죠. 관련주들이 계속 치고 올라오는데 중국 폐렴이 생각보다도 잘 잦아들지 않고 한국으로 주변 국가로 전이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만약 이게 한국으로 들어와서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면 관련 종목 시즌이라든지 이런 관련 종목들은 폭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이 관련 종목들은 제 생각엔 지속적으로 겨울이 끝날 때까지 한 1월까지는 충분히 가져가도 해볼 만한 싸움이다. 이런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오늘 결론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의 흔들림은 우리들에게 양날의 칼이다. 미국의 갑작스러운 중국 공격은 미 국채 소화에 대한 강한 불만이 숨어 있다. 여기에 이제 선거철을 앞두고 때리는 거죠.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는 방법 중에 직접 무력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자기들이 세계 글로벌 시장을 쥐고 있는 이런 IB들 이러한 시장의 크레딧을 관리하는 이런 시장을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신용등급을 공격하는 것도 굉장히 큰 타격을 줍니다. 중국의 신용등급 타격이나 자금 유출 가능성은 반대로 우리나라에게는 기회죠. 이 돈이 한국으로 온다면 좋은 거죠. 근데 이 돈이 일본이나 대만으로 빠진다면 좀 어려움이 있는데 제 생각 같으면은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은가. 그러나 장기적으로 중국이 흔들린다면 한국만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는 없죠. 우리도 지어박을 수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위와 아래가 다 막혀있는 박스권이다. 그렇다면 개별 종목과 쏠림이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다. 일단 어제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는 매도를 코스닥에서는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예, 원달러이고 코스닥에서는 팔았죠. 네, 코스피에서는 팔았죠. 코스닥에서는 사는 그러한 모습이 엇갈리게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환율 변화가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비슷하게 쏠림, 개별 종목 쏠림이 크게 일어날 것이었다. STO, 엔터, 중국 폐렴, 비트코인 수혜주들이 단기 테마를 형성하며 오늘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2차 반도체 노봇은 단기 박스권에서 하루 오르면 하루 다시 내려가고 서로 시속 게임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단타밖에 없다. 빠졌을 때 사고 그 다음날 오르면 5, 6%에 팔아버리는 그런 단타 매매. 그러나 STO나 엔터도 오래 갈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어제 보니까 YG 엔터에 이제 또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계약 조건이 뭐냐? 뭐 계약을 했는데 밑빠진 돈이 물 붓기면 하나만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마 오늘은 좀 빠질 것 같아요. 제가 봐서 중국 폐렴은 좋아 보입니다. 비트코인 이 세 개에는 가장 지금 안전한 단기 테마이다. 내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장입니다.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아요. 그리고 STO나 중국 폐렴이나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또 기관 투자가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애들은 이제 개미 중에서 소위 말 단타쟁이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인데 이러한 것들이 갔을 때 어정어정 하다가 쫓아가면 뒤통수 맞는데 저는 당분간 좀 더 시세를 낼 수 있을 것처럼 보여서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단타를 하든 좀 더 들고 가든 목표 수익률을 딱 정하고 투자를 해라.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은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종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여러분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오셔서 같이 친구가 되시고 우리 돈은 버는 대박의 꿈을 같이 키워봅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말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제가 장중에 우리 카페에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또 재료들을 올려드릴 테니까 카페 자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